네, 두 번째 모실 손님은 새누리당의 입입니다. 말 그대로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신데, 네, 너무 대변을 오래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새누리당 입장이라는 게 요즘에 별로 나오질 않아서요. 네, 의구심을 또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분께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그냥 오늘은 새누리당 의원, 이런 자격으로 왔으면 좋겠네요. 정식으로 캐도남마에 나오시는 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뉴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번 사양을 했었는데. 언론사에 계시다가 정치권으로 가니까 어떠세요? 좀 솔직하게. 저는 사실 1988년 13대 국회부터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쭉 봐왔는데 우리 국회가 늘 뭐 여야가 싸우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의원들은 뭐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요즘에 제가 지난 해 총선, 대선, 큰 선거를 대변인으로서 2번을 치렀는데 네. 정치가 너무 삭막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정치를 좀 더 멋있게 할 수 없을까, 좀 풍요 있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 과거에는 여야 의원들이 뭐 싸우고 나서 또 뭐 저녁 때는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또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협상을 하면 좀 더 이해한 상태니까 좀 또 협상에서 합의를 좀 더 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즘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노니까 조금 아쉽고 저는 물론 야당 대변이라고 식사도 하고 뭐 또 네. 날짜도 잡고 그랬지만요. 네. 좀 그런 서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뭐 야당과 여야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정치를 멋있게 그러니까 춘풍대하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봄바람처럼 큰 아량을 갖고 정치를 하면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네. 그러지 그런데 않을까. 거기에 언론도 책임이 있어요. 저희 언론도. 왠지 아세요? 박기태 의장이, 국회의장 전 의장이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술 한 잔 먹으면서 지금 허심탄회하게 여야 의원이 만나서 타협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술집에서 협상하냐? 이렇게 언론에서 하도 조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네, 그런 풍류가 네. 다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언론이 저는 제가 정치부장 할 때 이 김무성 원내대표 당시 그리고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2분을 네. 제가 막걸리 회동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 2분이 이 국회 관계를 놓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걸 저희들이 일문일답으로 정리를 해서 2개 면으로 펼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의원들끼리 어디 뭐 이상한 데 몰려가서 폭탄 좀 마실 땐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죠.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아, 포장마차에서 소주 먹으면 어떡해? 뭐 그러면 그렇습니다. 질타 안 그런데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그죠? 상대방에 대한 역지사지, 뭐 배려, 이해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일단 전체가 좀 그렇게 가니 참 우리들이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청와대에서 전혀 뭐 더 이상 연락이 없으시죠? 저는 저 당 대변인으로서 네. 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뭐 지쳤습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박근혜 후보를 저희가 경선에서 선출을 해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거 그거 자체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하셨던 또 권영세 전 사무총장이라든가 예. 정호김 의원, 네. 그죠? 그리고 안영환 대변인이 고생 엄청 많이 하시고 자기 돈도 많이 쓰셨다고. 네.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지금 되게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많은 분들이 뭐 본부장급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랬는데 뭐 서운하시다고 말씀하신 경우는 제가 못 봤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참 미력이나마 힘을 보탰고 거기서 보람을 찾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진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잘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앞에 신지호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뭐 여당이 무기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 여당도 좀 더 그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또 정신도 차리고 해서 할 일을 잘 해야 되겠죠. 선거 때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 같은데 다 요직에 가고 네. 그 밥 짓는 사람들 원래 고생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다 울고 있고 밥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밥 짓는 사람 따로 있다.
뭐 이렇게 글쎄 뭐 언론 비난하는 글들이 네, 언론에서 예, 뭐 현직 언론에서 이런 봤는데 글이 있네요. 글쎄, 당내 불만입니다. 뭐, 이게 당내에서 네. 나오는 불만의 소리인데 글쎄 솔직히 일단은 있죠. 이런 저는 불만의 목소리는 있죠. 제가 직접 들은 건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가까이서 보자 했던 그룹은 뭐 또 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순조로운 출범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당선인이 이제 인선의 기준을 늘 능력, 도덕성 뭐 또 이렇게 어찌됐든 적재적소를 나름대로 이제 뭐 인선 과정에 잡음도 있었지만 고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역량을 펼칠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거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기자 뭐.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새누리당 의원 말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가 여당이 다수당이고 네. 그래서 뭐 저희 여당이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이제 그 여당이 뭐 했느냐? 네. 그런데 사실 뭐 협상 중에 있었던 거라 뭐 저희들이 일일이 밝히기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좀 언론인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많은 걸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안 됐는데 그게 SO 아닙니까? 종합유성 방송. 네, SO. 근데 정책, 그 이거. SO 문제가 남기까지 예컨대 원자력 위원회의 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리실로 뭐 산하로 하고 이것저것 양보 많이 했죠. 했죠. 그래서 뭐 방송 광고 판매 문제 코바코도 뭐 야당 주장대로 방통위에 남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저희들이 뭐 또 저희 탓도 있습니다. 홍보를 부족하겠다는 네. 측면도 있는데 그 뭐 여당은 여당대로 노력을 해온 과정인데요. 뭐 너무 늦어져서 답답하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뭐 북한이 저러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있고 한데 어찌 됐든 제 생각은 여야가 내일부터 또 3월 국회가 이제 열리니까요. 여야가 좀 더 그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빨리 서둘러서 협상을 타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SO 정책 이관 문제, 미래창조가 앞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거 네. 가지고 온 나라의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모든 지금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경제 안보 분야가 스타트를 못하고 있는 네. 이 상황인데 네. 그렇게 SO가 중요합니까? 그 저도 정책 똑같은 이관 문제? 생각입니다. 네. 그 언론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이 국정의 모든 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의문 제기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민주당 박희춘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이 이제 3가지 조건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그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언론청문회 또 MBC 사장의 문제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SO 문제는 미래부로 가도 네. 뭐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SO가 미래부에서 관장을 해도 예? 미래부가 SO 문제를 관장을 해도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방송 장악의 우려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공영방송의 문제는 그것대로 또 여야가 뭐 오늘 이양호 저희 새누리당 원내대표 별개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별개로 논의하고 정부조직법안은 빨리 처리를 해서 네. 새 정부가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즘에 언론이요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뭐 택시법 관련해서도 물론 대변인이나 그래도 뭐 대변인도 바쁘실 테고 계속해서 이 154명이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의원들이 좀 옛날에는 좀 이렇게 발언도 많이 하시고 한나라당에서 그런데 이번에 의원총회에서도 거의 발언을 하신 분이 없고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고 있다. 도대체 뭐하는 네. 지금 당이냐 이렇게 네. 목소리가 이번의 경우는 아마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이번의 경우는 또 뭐 그랬지만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요 그 의총을 했는데 그 소위 친박 실세들 이선 후퇴하라고 네. 본물 터지듯이 나왔어요. 그 친박 실세들이 있는 소위 실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른데 어찌됐든 뭐 언론과 국민의 그런 지적과 비판을 저희들이 좀 더 새겨 듣고 진짜 이 여당으로서 여당답게 역할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와대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에 뭐 청와대 뭐 사정 기능도 있고 뭐 청와대 오다가 떨어지면 뭐 해서 또 공천 걱정도 하고 그랬지만 그 시절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공천도 국민참여 경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더 이제 열려 있는 공천 이렇게 가니까 네.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뭐 눈치를 본다 이런 거보다 현재 지금 여야가 협상 중인 과정에 있으니 뭐 여당 내부에서 물론 뭐 불만이나 이견이 있어도 중구난방 떠들면 협상력이 뭐 또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국민께 혼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금방 말씀 잘하셨는데 여야가 지금 협상 중인데 청와대가 계속 담화를 발표하고 뭐 대변인 담화 발표하고 막 이러는 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힘이 쭉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조창기도에서 이제 오늘 상당히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국민에 대한 봉사를 마지막 정치 여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못하면 달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이제 이런 호소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호소 내용이 담화에 좀 더 많이 담겼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하고요. 담화문에 이 호소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아니 뭐 호소도 하셨지만 네, 좀 더 많이. 네, 그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니까 이제 담화를 하셨던 거로 보고 야당도 좀 우리가 서로 역지사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꽃가마 타고 시집 가기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네. 꽃가마 타고 시집 가기는 그런 상태가 이미 새 정부는 출범한 지 열흘이 됐는데 네. 지금 장관이 한 명도 임명 안 되고 뭐 사진도 나왔지만 국회 본회의장에 이 정호원 총리 한 분만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아주 모양새 좋게 격식 차려서 뭐 일이 이게 매듭지어지는 상황이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어찌됐든 여야가 공동 책임을 느껴서 우리들이 국민만을 바라본다면 해법을 빨리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결국은 마지막 하나 남았던 SO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접근을 해보든지. 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SO 정책 이관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했으니 여당은 이제 협상할 때 꼼짝 글쎄 못하는 뭐 거 아닙니까? 이제. 여야가 그 부분은 양수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대통령이 오늘은 뭐 협상에 아직 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협상하면서 또 여야가 깊이 대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